안녕하세요. 디지털 편집 디자인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 개로 나누어서 작업한 디자인 파일들을 하나로 합쳐서 한 개의 파일로 만들 때 사용하는 페이지 이동 명령과 제작물의 표지 또는 리플렛, 팜플렛 디자인에서 페이지 구성을 위해 사용하는 페이지 도구, 또 문서의 재편성 명령과 같은 페이지 패널과 관련된 부분을 배워보겠습니다. 나뉘어져 있는 여러 파일들을 하나의 문서에 통합 보관하기 위해선 원본 문서와 타겟 문서가 모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원본 문서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을 한 커피 레이아웃, 마카롱 레이아웃, 토마토 레이아웃, 또 중간 과제로 제출한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모두 오픈을 합니다. 이 원본 문서를 이동시킬 타겟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에 문서를 선택하고 인쇄를 선택하고 사전 설정 모두 보기에서 232에 297 도큐멘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페이지 마주보기 체크를 해주고 도련 및 슬러그 3mm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제목은 시안 모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안 모음이라고 해도 좋겠죠. 디자인 시안 모음이라고 하고 여백 및 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제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 시안 모음 파일에 여러 개로 작업해 놓은 나뉘어져 있는 커피, 마카롱 등의 파일을 하나로 합쳐서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문서와 페이지를 이동시킬 타겟 문서가 모두 오픈되어 있다면 원본 문서로 이동을 해서 이제 다른 문서로 이동시킬 때 페이지를 선택하고 레이아웃 메뉴에서 페이지의 페이지 이동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먼저 마카롱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마카롱 파일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마카롱 작업을 잡지 레이아웃 작업을 모두 세 가지를 했죠. 이 세 가지를 모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작업했던 1페이지와 2페이지를 한번 옮겨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 패널을 꺼내놓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동시키고자 하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현재 2페이지와 3페이지에 걸쳐 있는 이 이미지와 카피들을 새로운 도큐멘트로 이동시킬 겁니다. 레이아웃 메뉴에서 페이지에 페이지 이동 명령 실행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죠. 이동시킬 페이지는 현재 몇 페이지입니까? 2페이지와 3페이지죠. 자, 그럼 직접 입력을 해도 되겠죠. 직접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이동합니다. 어디로? 현재 문서가 아니죠. 새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 시안 모음 문서로 이동시킵니다.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다음 페이지 뒤로 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1페이지밖에 없죠. 자,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동 후 페이지 삭제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선택된 페이지는 삭제됩니다. 이 명령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디자인 시안 모음 파일로 가보죠.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 시안이 이동했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겠습니다. 다시 마카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카롱 파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다시 이동시키겠습니다. 레이아웃 메뉴에서 페이지 이동을 선택하고 5페이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이동시키겠죠. 자, 그러면 페이지 이동에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이동시키겠다. 어디로? 디자인 시안 모음 파일로 이동시킵니다. 어디로? 디자인 시안 모음 파일의 어느 위치? 현재는 디자인 시안 모음의 2페이지, 3페이지까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3페이지 뒤쪽으로 3페이지, 다음 페이지 뒤라는 것은 3페이지 뒤에 지금 선택한 페이지를 붙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동 후 페이지 삭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동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디자인 시안 모음 파일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잘 왔죠? 4페이지, 5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제작물이 이동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죠. 마카롱 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마카롱 파일을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이동시켜야겠죠. 자,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이동시킵니다. 레이아웃 메뉴에서 페이지 이동을 선택하고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어디로? 디자인 시안 모음 파일에 5페이지 뒤쪽으로 다음 페이지 뒤, 다음 페이지 앞, 문서 시작 위치, 문서 끝 위치 등의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는 5페이지 뒤에 이동시킬 겁니다. 5페이지의 뒤로 디자인 시안 모음 파일로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이동시킬 겁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모두 마카롱에 대한 디자인은 모두 이동을 시켰죠. 6페이지와 7페이지, 현재는 7페이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카롱은 다 이제 이동을 시켰죠. 이번에는 커피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커피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와 3페이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페이지는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이 2페이지와 3페이지를 디자인 시안 모음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디자인 시안 모음에 현재 7페이지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7페이지 뒤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커피 파일을 선택하고 레이아웃 명령에 페이지 이동 2페이지와 3페이지를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를 디자인 시안 모음 파일에 7페이지 뒤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확인. 디자인 시안 모음 파일을 가보겠죠.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이 됐죠. 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다시 커피로 와서 이번에는 4페이지, 5페이지를 이동시키겠습니다. 레이아웃 명령에 페이지 이동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디자인 시안 모음으로 9페이지 이후로 뒤로 붙여줍니다. 가보죠. 네, 이동이 됐죠. 한 번 더 하죠. 다시 커피 파일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출했던 과제를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동을 시켜보죠. 현재 제가 선택한 파일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12, 13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페이지를 선택할지 여러분들의 페이지 패널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페이지가 어떤 레이아웃이 어떤 페이지 혹은 4페이지, 5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페이지, 제가 한 페이지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디자인 시안 모음의 11페이지 이후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해보죠. 커피 파일에서 레이아웃 페이지에 페이지 이동 12와 13페이지를 디자인 시안 모음의 11페이지 뒤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디자인 시안 모음 파일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네, 모두 이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죠? 1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잘 기억을 하면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자, 커피는 이동을 다 했고요. 이제 토마토를 한번 해보죠. 중간고사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페이지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이동시키겠습니다. 레이아웃 명령에 페이지 이동 선택하고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13페이지 뒤였죠. 디자인 시안 모음의 13페이지 뒤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또 확인해 보죠. 네, 이동이 됐습니다. 다시 토마토 중간고사로 가서 이번에는 4페이지, 5페이지를 이동시켜 보죠. 자, 4페이지, 5페이지도 이동시키겠습니다. 레이아웃 메뉴에 페이지 이동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디자인 시안 모음으로 13페이지 이후였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파일들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저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모든 제작물의 시안들이 디자인 시안 모음이라는 하나의 파일로 합쳐지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을 계속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토마토는 야채인가 과일인가도 역시 이동을 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일들을 모두 하나로 합치면 됩니다. 자, 모두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토마토는 야채인가 과일인가까지 모두 이동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합쳤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한번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축소를 해보죠. 축소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문서의 크기는 모두 232에 297 사이즈죠. 그런데 토마토는 야채인가 과일인가만 A4 용지에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도 문서의 사이즈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또한 페이지 패널에서도 문서의 사이즈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페이지 옵션에 패널 옵션에서 대형으로 한번 보죠. 확인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토마토 페이지는 사이즈가 작죠. 자, 그러면 모든 사이즈를 232에 297로 맞춰야 되겠죠. 페이지 패널에서 현재 저는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는 여러분들이 옮겨 넣은 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토마토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페이지 패널에서 페이지 패널의 왼쪽 부분에 페이지 크기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죠. 페이지 크기 편집이라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신국판부터 쭉 여러가지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232에 297이 여기 있네요. 자, 이 문서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문서가 늘어났죠?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페이지, 현재 A4 용지로 A4 사이즈로 작업되어 있는 페이지도 늘려야죠. 페이지를 페이지 패널에서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선택을 한 페이지는 이렇게 파랗게 보이죠. 선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페이지 크기 편집 버튼을 클릭해서 232, 297 문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 툴로 모두 카피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창 메뉴에 개체 및 레이아웃에 정렬 패널을 불러옵니다. 정렬 패널을 불러와서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도큐멘트, 문서에 맞춰야 되겠죠. 맞춤 대상을 페이지의 정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선택을 해주면 가운데 카피와 그림이 배치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룹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각자 개별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맞춤 대상, 페이지의 정렬 선택하고 가운데 줄 맞추기를 해줍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정렬 패널은 닫겠습니다. 이제 저는 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의 도큐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동을 시켜서 모든 파일을 하나로 합쳤죠. 그런데 그래도 1페이지에서는 역시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패널을 확인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모두 홀수 번호를 갖고 있죠. 왼쪽에 있는 페이지는 모두 짝수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책들은 오른쪽이 홀수, 왼쪽이 짝수가 일반적인 거죠. 간혹 가다가 오른쪽이 짝수인 책들도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가 오른쪽이 짝수인 책들이 있죠. 물론 그렇게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페이지의 오른쪽 번호는 홀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패널에 페이지를 나타내는 아이콘 위에 조그맣게 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표시는 섹션의 시작됨을 알리는 겁니다. 섹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현재는 이 스토리, 섹션이 19페이지까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섹션으로 진행이 된 거죠. 페이지 또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섹션을 만든다면 만들어 놓은 페이지에 페이지 위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삼각형 아이콘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차츰 배워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1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패널에서 보면 모두 A라고 모두 써 있죠. 모두 A 마스터 페이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표지 작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 레이아웃을 몇 개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표지 디자인을 하기 전에 먼저 표지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표지라는 것은 책의 맨 앞과 뒤를 싸고 있는 겉장을 말합니다. 앞면을 표 1이라고 하고 뒷면을 표 4라고 합니다.
표 1의 반대쪽 면은 표 2로 표현을 하고 표 4의 반대쪽 면은 표 3이 됩니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표 1, 표 4, 표 2, 표 3의 구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책 등은 책을 책꽂이에 꽂았을 때 보이는 책 제목 등이 쓰여 있는 옆면을 말합니다. 책 등을 세네카라고도 하는데 이 세네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 세나카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본어의 잔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네카라는 단어보다는 책 등으로 명칭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책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책 등의 두께가 있겠죠. 책 등의 두께는 책 안에 사용된 레이아웃 페이지에 사용된 종이의 두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이 계산하는 방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책 날개라고 하는 것은 책의 겉표지에서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앞면 표 1에서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부분을 날개 1이라고 하고 표 4 뒷면에서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부분을 날개 2라고 합니다. 표지는 표 1, 표 4, 표 2, 표 3 그리고 책 등 날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날개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디자이너가 결정할 문제겠죠. 자, 그런 표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인디자인에서 활용할 명령이 몇 가지 있습니다. 툴박스에 있는 페이지 도구를 활용해서 페이지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페이지 도구는 툴박스에 있는 페이지 도구는 페이지 패널에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해서 그 페이지만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파일 메뉴에 문서 설정에서 페이지의 크기를 변형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열고 있는 이 문서 전체 페이지의 크기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이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페이지 패널에서 페이지 팝업 메뉴를 클릭해 보면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과 선택한 스프레드 재편성 허용 명령이 있습니다.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은 해당 파일에 있는 문서 전체의 모든 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는 명령이고, 선택한 스프레드 재편성 허용은 말 그대로 선택한 페이지에만 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페이지 재편성 명령과 페이지 도구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레이아웃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지 디자인은 레이아웃 페이지, 즉 내지 디자인과는 다른 파일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우리는 디자인 시안이라는 파일 안에서 표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표 1 앞면과 표 4 뒷면 그리고 책 등 페이지가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3개의 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1페이지에 빈 페이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2페이지만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패널에서 A 마스터 페이지를 하나 끌고 와서 클릭 드래그해서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마스터 페이지를 드래그해서 끌고 왔더니 페이지가 밑으로 밀려 붙었습니다. 1페이지 옆으로는 페이지가 붙지가 않죠. 한번 더 해보죠. A 마스터 페이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1페이지 옆으로 가져와 봅니다.
또 한 페이지가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면 2페이지와 3페이지에도 페이지를 갖다 붙일 수 있을까? 또 한 페이지씩 밀려납니다. 우리가 디자인 시안이라는 파일을 만들 때 페이지 마주보기를 체크했죠. 인디자인 파일은 기본적으로 책의 출판 편집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펼침면 1페이지, 2페이지를 기본으로 페이지 패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페이지, 4페이지를 가로로 연속으로 붙이고자 할 때는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그리고 선택한 스프레드 재편성 허용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놓은 페이지는 모두 지우겠습니다. 2페이지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3페이지도 클릭하고 4페이지도 클릭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패널에서 휴지통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팝업 메뉴에서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체크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체크를 풀어주고 다시 선택한 스프레드 재편성 허용 명령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자, 두 명령을 이제 해제하고서 한번 같은 명령을 실행해 보죠. A 마스터 페이지에서 왼쪽에 있는 페이지 한 페이지만 클릭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페이지 옆으로 왔을 때 페이지 패널을 잘 보십시오. 자, 페이지 패널로 드래그해서 페이지를 끌고 왔을 때 이렇게 일자 직선으로 똑바로 생기는 아이콘이 있고 꺽쇠 모양의 아이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보이죠? 하얀색으로 꺽쇠 모양이 생기죠? 자, 이때 마우스를 놓습니다. 그럼 옆으로 와서 붙죠? 옆으로 와서 페이지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한 페이지가 더 필요합니다. 똑같은 명령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A 마스터에서 한쪽 페이지만 클릭해서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꺽쇠 표시가 나타났을 때 페이지 옆에 꺽쇠 표시가 나타났을 때 마우스를 놓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가 붙죠. 한 페이지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축소를 하죠. 우리가 알아봤던 책의 앞면, 책의 뒷면, 그리고 책 등 페이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안내선을 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표지, 표 1은 내지 사이즈와 똑같기 때문에 변형시킬 필요가 없겠죠. 뒷면 또한 내지 사이즈와 똑같기 때문에 페이지의 크기를 변형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이 페이지, 책 등 페이지는 크기를 변형시켜 줘야 되겠죠. 자, 이때 사용하는 것이 페이지 도구 툴입니다. 페이지 도구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도구를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고 있는, 다시 한번 해보죠. 자, 페이지 패널에서 변형시키고자 하는 페이지를 하나 선택합니다. 우리는 현재 2페이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면 선택한 페이지는 파랗게 나타납니다. 선택을 하고 툴박스에서 페이지 도구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도구를 선택하면 페이지 주위에 포인터들이 변하면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컨트롤 메뉴를 보겠습니다. 컨트롤 메뉴에 보면 가로가 232, 높이가 297 사이즈가 보입니다. 자, 이 사이즈를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높이는 조절할 필요가 없겠죠. 높이는 같기 때문에 높이는 조절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의 사이즈를 20mm로 한번 30mm로 할까요? 30mm로 3c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랬더니 변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0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죠. 100으로 하고 엔터를 쳐봅니다. 변형이 됐습니다. 컨트롤 Z 하겠습니다. 다시 30을 입력시켜보죠. 경고 상자가 나타나죠. 자, 이거는 현재 선택한 페이지의 여백 및 단이 사방으로 20mm씩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값 이하로는 페이지를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페이지를 선택하고 레이아웃 메뉴에 여백 및 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체 여백을 조절해 줍니다. 링크를 걸어주고 전체 여백을 2mm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2mm로 조정을 하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백이 조절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페이지 도구를 다시 선택합니다. 그리고 3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페이지의 크기가 변형이 된 거죠. 자, 30은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20을 입력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책의 앞면, 뒷면, 그리고 책 등 부분의 페이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책 등의 여백 안내선을 앞면과 뒷면에 맞추기 위해서 여백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페이지를 선택하고 레이아웃 메뉴에 여백 및 단을 선택합니다. 위쪽을 20으로 하고 링크를 풀어줘야 되겠죠. 링크를 풀고 위쪽을 20으로 지정하고 아래쪽도 20으로 지정하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모든 페이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레이아웃 페이지에서 디자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역시 가운데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툴박스에서 페이지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에 Alt 버튼을 누릅니다. Alt 버튼을 누른 상태로 누른 채 포인터들을 이동해 봅니다. 원하는 만큼 페이지의 크기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모두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Z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은 페이지 패널에서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해제하고 선택한 스프레드 재편성 허용도 해제해서 툴박스에 있는 페이지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Alt 버튼을 누르고 크기를 조절하거나 혹은 페이지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컨트롤 바에서 크기를 직접 입력해서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용자 정의 부분을 클릭해 보면 마찬가지로 페이지 패널에서와 봤던 문서의 사이즈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면 되겠고요.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페이지가 크기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여백, 처음에 설정했던 그 여백 값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페이지의 크기가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레이아웃 메뉴에 여백 및 단에서 여백의 수치를 조절해 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페이지의 크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선택하고 레이아웃의 여백 및 단에서 안쪽을 3mm, 5mm로 할까요? 5mm, 바깥쪽도 5mm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자, 이제 이런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죠. 타이포,
글씨만 갖고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시각, 미디어 디자인 학과, 디지털 편집 디자인, 한양여자대학교 시각 미디어 디자인학과 2020, 그리고 학번과 이름을 갖고 디자인을 한번 해보죠. 한양여자대학교 CI는 밑으로 넣겠습니다. 자, 뭐 타이포만 갖고 하는 거니까 글씨가 필요하겠죠. 문자독으로 비주얼이라고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패널에서 서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눔 스퀘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눔 스퀘어를 사용하고 라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이트. 영문이기 때문에 자가는 그냥 0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커닝은 시각적으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요. 또 이번에는 하나 카피해서 비주얼 미디어라고 해야 되겠죠. 미디어를 타이핑합니다. 글 상자를 또 하나 카피하고 디자인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디자인 두 글 상자를 선택하고 글자의 크기를 조금 줄여줘 보죠. (90포인트로만) 한번 해보죠. 뭐 글자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면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비주얼 미디어 디자인이라고 일단은 자리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주얼을 선택합니다. 비주얼 카피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효과의 그림자를 선택하거나 혹은 컨트롤 메뉴 바에 있는 FX를 선택해도 같은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빠른 실행은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는 거겠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효과의 그림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드는 곱하기를 선택합니다. 멀티죠. 곱하기를 선택하고 불투명도는 조금 낮춰서 25% 정도로만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x의 값과 y 값을 옵셋 값을 많이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크기를 조금 줄여주죠. 0으로 하겠습니다. 옵셋 값을 20으로 할까요? 불투명도 값을 20으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y 값도 조금만 내려줄까요? 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안내선을 한번 가려보죠. 네, 비주얼이라는 헤드라인을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기 나름인데 미디어 디자인을 한번 해보죠. 먼저 2를 선택하고 2만 클릭해서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문자 패널에서 기준선 이동을 좀 밑으로 많이 낮춰줘 봅니다. 그리고 D는 위로 이번엔 올려볼까요? 네, 좀 많이 올려보죠. 그리고 A도 조금 밑으로 내려볼까요? 네. I도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모두 선택합니다. 컨트롤 A에서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효과의 그림자를 또 적용시켜 줍니다. 역시 불투명도 20%로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를 선택하고 모드는 X 옵셋 값과 Y 옵셋 값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좀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크기는 0으로 지정을 하죠. 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미디어 옆으로 오고 이번엔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툴박스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를 또 내려보죠. 기준선 이동을 사용해서 문자 패널에서 기준선 이동을 사용합니다. S는 좀 더 많이 올려주고 I는 좀 더 내려주겠습니다. N은 위로 좀 올려보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효과에서 그림자를 다시 선택하고 20%로 지정해주고 모드는 곱하기 멀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크기는 0으로 지정하고 옵셋 값을 조절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을 좀 해봐야겠죠. 네. 좀 큰 듯하면 모두 선택해서 글자의 크기를 폰트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안내서를 한번 가려보죠. 자, 비주얼 미디어 디자인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세부적인 거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글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편집 디자인이라고 입력을 하고 밑에는 줄바꿈을 해서 한양여자대학교 시각 미디어 디자인 학과라고 입력하고 2020을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모두 선택해서 먼저 자가는 마이너스 75를 주고요. 디지털 편집 디자인은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나눔 스퀘어 라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치를 좀 잡아줘야 되겠죠. 위치는 비주얼 바로 밑에 앞줄을 잘 맞춰서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디어 또한 앞줄을 맞춰서 잘 정리를 해보죠. 그리고 디자인은 조금 어긋러도 되겠습니다. 자, 비주얼을 조금 더 키워줘도 되겠죠. 크게 해서 헤드라인스럽게 조금 더 과감하게 한번 해보죠. 조금 위쪽으로 붙이고요. 자, 이제 글 상자를 하나 더 카피해서 밑에 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러분들이 학번과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학번은 뭐 여러분들이 20057 하고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현재 12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12포인트면은 좀 애매하죠. 11포인트나 한번 해보죠. 11포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한번 잡아봅니다. 조금 크게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지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이제 뒷부분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뒷부분은 이건 필요가 없죠. 다시 타이핑을 해야 되겠네요. 디지털 에디토리얼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이라고 한번 해보죠. 모두 선택해서 나눔 스퀘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서체는 여러분들이 뭐 영문 서체가 있으면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글 서체 나눔 스퀘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카피를 먼저 몇 개 카피를 해놔야겠죠. 4개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디지털만 남기고 여기는 에디토리얼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여기는 2020을 남기면 되겠죠. 그리고 글 상자는 예쁘게 정리를 해줍니다. 모서리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제 배열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될 거예요. 자, 회전을 시키고 이 부분도 회전을 시켜서 옆으로 한번 붙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디자인도 이쪽으로 가보죠. 2020도 자, 배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모두 선택해서 조금 키워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타이포 글씨만 갖고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한 가지 서체만 사용하면 조금 편협해 보이면서 재미가 없죠. 자, 그럴 때는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변화를 줄 때 약간의 변화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두껍게 하려면 확실하게 두껍게 해줍니다. 볼드를 처리하려면 눈에 띌 정도의 차이를 줘야 되겠죠. 자,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자, 모두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조금씩 조절해 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툴박스에서 정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테두리를 지정해 줍니다.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2포인트 정도로 해주고 글씨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를 겹쳐 놓고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체 메뉴에 창 메뉴에서 개체 및 레이아웃의 정렬을 불러와서 패널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메뉴 바에 있는 부분을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패널을 불러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맞춤 기준을 선택 항목의 정렬 혹은 주요 개체의 맞춤으로 선택을 하고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과 수평 정렬을 동시에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동 위치를 시켜주죠. 크기를 조절해 주고요. 모두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개체를 크기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예쁘게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책 등을 한번 만들어 보죠. 책 등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들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줄로 해야 되겠죠. 자, 한 줄로 하고 위치를 좀 잡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조금 크게 해보죠. 14포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한양여자대학교 로고가 있겠죠. 자, 이 로고를 어디서 카피를 해옵니다. 컨트롤 C에서 저는 가져가겠습니다. 컨트롤 V에서 하단에 위치하겠습니다. 조금 축소를 해보죠.
자, 저는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그냥 비주얼 요소로 블랙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밑 부분에다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모서리 쪽에 한 번씩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책등 부분은 조금 주목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카피해서 아래 위로 처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표지를 한번 빨리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좀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은 천천히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하면서 정렬도 하시면서 또 글자의 크기 등을 예쁘게 잘 조절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의 효과에서 그림자의 투명도를 효과의 그림자에서 불투명도를 20%로 했는데 너무 셉니다. 15%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이쪽은 한번 10%로 한번 해보죠. 예, 10%만 해도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글자의 개수, 알파벳의 알갱이 개수가 많을 때는 혼돈이 오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림자의 불투명도는 조금 낮은 것이 좋겠죠. 여기도 10%로 지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드라인도 마찬가지로 효과에서 그림자 10%로 지정해서 해보죠. 자, 이때 헤드라인과 서브 헤드라인은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조절을 해주고요. 밑에 있는 미디어 디자인 부분은 헤드라인과는 조금 별개의 개념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밑으로 이동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너무 밑으로 또 가면 안 되겠죠. 위아래를 맞추면서 잘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여기도 간격이 정확해야 되겠죠. 두께나 간격 조절을 잘 해야 예쁜 디자인이 나오겠죠. 자, 한번 페이지 패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네이지 페이지를 레이아웃 페이지라고 말합니다. 레이아웃 페이지들을 페이지 이동 명령을 활용해서 모두 붙여놨고 그리고 그 위에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표지를 하나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표지는 바로 이거죠. 자, 이런 표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표지도 가능하겠죠. 타이포만 갖고서 어떤 디자인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림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슷한 레이아웃이지만 자, 그리고 조금은 다른 레이아웃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글자 안에 타이포 안에 이 붓터치의 그림을 집어넣어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글자 타이포 안에 그림자 처리를 해서 표지 작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타이포만 갖고서도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 타이핑만 갖고 글자만 갖고 여러분들이 타이포 그래픽 처리를 할 적에는 그럴 경우에는 같은 글씨로 연속적으로 세 줄이 쓰여지면 지루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 디자인이라는 글씨를 세 번을 연속해서 같은 서체로 비주얼 미디어 디자인이라고 쓴다면 아주 따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미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잡지 레이아웃 같은 데서는 더더욱 그렇죠. 포스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서체의 종류를 다르게 하고 두께도 다르게 하고 또 가로 세로의 비율도 다르게 해서 조금 조화롭게 색다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표지는 하나 했으니 이번에는 글자 안에
그림을 넣어서 표지 디자인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레이아웃은 책 등이 표현이 안 됐죠. 책 등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아웃도 한번 같이 디자인을 해 보겠습니다.